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국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조직실장 이종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교육은 2022년 우리 작년 한 해 했었던 투쟁에 대한 의의를 좀 같이 살펴보고 2020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올해는 또 어떻게 투쟁해 나갈 것인지 우리 조합원 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길 수도 있긴 한데 작년에 열심히 살았던 한 해 잘 돌아보고 23년도 힘차게 또 단결해서 우리가 요구한 목표 쟁취할 수 있도록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목은 2022년 투쟁의 의의와 2023년 투쟁 방향입니다. 저는 처음 이 말을 좀 하고 싶더라고요. 2022년 하면 가장 떠오르는 단어, 우리 투쟁에 있어서 개인적으로야 이러저러한 것들이 많이 있겠으나 우리 투쟁에 있어서, 우리 노동조합에 있어서 가장 대표할 수 있는 단어는 자부심과 감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보실까요? 이날 기억나시죠? 약 한 3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함께 서로를 확인하고 우리의 힘을 느끼고 얼싸안고 즐거워했었던 게 벌써 3년 전의 일입니다. 3년 동안 각 지부에서, 각 지회에서, 각 학교에서 우리 조합원분들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잘 거치고 결국엔 다시 한번 같이 모여서 우리의 힘을 느낄 수 있었던 지난 11월 25일 투쟁 사진인데요. 에드벌룬에 쓰여 있는 글씨처럼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물려주자고 했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날 굉장했죠. 학교에서는 나 혼자였던 것 같고 나만 집회에 나가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텐데 여의도 국회 앞에 수만 명의 우리 조합원들이 모여서 분홍조끼로 같이 맞춰 입고 팔뚝질을 같이 하고 눈물도 같이 흘리고 했던 지난 11월 25일 투쟁이 아직도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 집회 장면이죠. 가운데 우리 위원장님도 보이고, 그죠? 이 장면은 뭡니까? 우리 꿈을 꾼다. 우리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우리 동료들 더 이상 산업 현장에서 일하다가 죽지 않는 그런 미래를 좀 우리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마음으로 1,000명의 합창단을 만들었습니다. 1,000명의 합창단을 전국에 있는 우리 지회에 우리 조합원 분들이 함께 모여서 꿈을 꾼다 노래를 함께 합창했었던 그 감동의 물결이 다시 한번 좀 밀려오는 것 같네요. 이 사진은 뭐죠? 네, 마지막 우리가 집회 끝나고 행진을 했죠. 국회까지 거의 마라톤 하다시피 뛰어갔습니다. 이제 집에도 가야 하고 하는데 그래도 그냥 갈 수는 없다. 국회에 가서 우리 목소리를 한번 내보자. 그리고 마지막 우리 지도부 위원장님, 수석부위원장님, 사무처장님 우리 세 분을 딱 사다리차, 저걸 이제 스카이라고 하는데 저기 올려서 국회를 배경으로 하고 우리 조합원들과 함께 반드시 우리의 어떤 처우 개선, 교육 공무직 입법 이런 요구안들, 집단교섭 승리를 같이 함께 결의했던 그런 지난 11월 25일 투쟁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1년 어려웠지만 11월 25일 그 총파업 투쟁을 통해서 우리 서로를 느끼고 우리 서로가 자부심을 갖고 감격스러운 순간을 함께 만들 수 있었지 않았나. 그리고 그 힘은 바로 우리 조합원 분들이 어렵지만 노동조합 믿고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했다.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럼 그냥 이렇게 사진으로만 좋아할 게 아니라 그럼 작년에 어떤 총파업의 의의를 간단하게 좀 짚어보면 정말 3년 동안 우리는 힘든 시기를 좀 보냈어요. 벌써 가물가물하실 수도 있지만 출근을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코로나 처음에. 그래서 모두가 당황하던 시기에 우리는 그냥 순응하지 않고 출근 투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그냥 무급 휴업으로 한마디로 방치해 두려고 했던,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했던 사측에 맞서서 투쟁을 했었습니다. 그게 첫 시작이었고요. 그 뒤로도 우리는 모일 수가 없으니까 차량을 이용해서 드라이브 스루 투쟁을 하기도 했고 교육공무직법을 입법화하자라고 하는
결의를 모아서 10만 청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방호복을 입고 12공 총파업, 그 코로나19로 엄청 모든 어떤 집회가 막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서 투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결국엔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조합원들을 함께 모임을 개최하고 교육을 하고 온라인 교육, 뭐 오프라인으로 3, 4, 5 모여서라도 함께 하려고 했던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나 우리 간부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투쟁이 가능했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새로운 10년 첫 해의 포문을 열어낸 총파업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지금 단일 임금 체계라고 하는 새로운 임금 체계를 사측에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잠시 뒤에 설명은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요구를 그냥 요구로만 던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투쟁, 조직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투쟁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거죠. 단일 임금 체계를 제시하면서 사측을 혼란에 빠뜨리긴 했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 힘을 발휘할 거냐. 그거는 결국에는 우리 조합원들의 투쟁이 필요했었고 그 투쟁이 바로 11월 25일 총파업 투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더 아래로 간부들끼리가 아니라 조합원과 함께하는 노동조합을 만들어내자라고 하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작년 한 해를 보냈는데 그렇게 조직체계를 정비하면서 만들어내는 총파업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전에는 이제 우리 대표자분들 항상 이런 큰 투쟁 앞두고 머리도 깎고 뭐 밥도 굶기도 하고 농성도 하고 했는데 오로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전체 조합원들의 힘만으로 치러낸 첫 총파업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 지난 2022년에 대한 평가를 길게 할 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왜 우리는 그러면 단일 임금 체계라고 하는 것을 제시하게 됐는가, 그 얘기를 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왜 임금 체계 개편을 요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사측이 원래 했어야 될 일이다. 임금 체계라고 하는 것이 뒤에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도 변했고 그 얘기는 학교의 역할이 이전과 달라졌고 그에 따른 우리의 역할 역시 달라졌다. 그런데 여전히 사측은 우리들을 저임금 고착화 이렇게 표현하면 뭐 우리를 꼭 뭐 무시하는 이런 표현은 아닌데 거의 싼 값에 써먹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얘기도 같이 해볼 겁니다. 그리고 지난 시기의 교섭 과정에 대한 교훈이기도 해요. 교섭 자체가 우리들에 대한 어떤 평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 어느 정도 받는 게 맞는가에 대해 기초해서 논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측은 그냥 뭐 근속수당 뭐 500원 올려주니 1000원 올려주니 전체 뭐 50만 원밖에 못 주니 30만 원밖에 못 주니 이런 우리를 무슨 뭔가 흥정의 대상 정도로만 생각하고 저임금 고착화 구조로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이 기간의 교섭의 과정이었다면 이제는 더 이상 그러한 과정을 거부한다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또 작년이 임기 첫 해였죠. 교육감들이 새롭게 17명의 시도교육감이 선출이 되었고 8명인가요? 8명이 초선입니다. 그러니까 임기 첫 해이기 때문에 뭔가 4년 내에 무엇인가를 끝낼 수 있는 권한도 있고 책임도 있는 이 시기에 제기했어야 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런 이 4가지 정도의 요구와 그런 근거로 우리는 새로운 임금 체계를 개편할 것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네, 다음 걸 한번 볼게요.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임금 체계 개편은 사측이 고민했어야 될 부분이다라고 했는데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자료가 서울시에서 2021년 보시면 2021년 12월 달이죠. 복지정책실이라고 하는 곳에서 낸 이 자료예요.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 계획. 여기 보면 추진 성과 및 과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추진 성과 해놓고 전 사회복지시설 시 단일 임금 체계 완성.
그죠? 18,000여 개 시설, 14,900여 명에 대해서 단일 임금 체계를 완성했다. 이게 자랑하듯이 내놓은 자료인 거예요. 서울시에서. 어느 노동조합에서 한 게 아니라. 그래서 보면 그 밑에 또 보세요. 전국 최초 종사자와 공무원 간 비교 직급을 설정하고 기준을 마련했다는 겁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우리의 요구잖아요. 그러니까 단일한 임금 체계를 만들어 줄 것을 요구했고 정규직 그 노동자와의 비교 기준을 설정해서 그에 맞는 임금을 지급하라는 게 우리의 지난 기간의 요구였는데 그걸 했다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나서서. 그리고 그 아래 보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대비 인건비가 평균 95% 이상을 유지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공무원과 비교를 해서 공무직, 소위 말하는 종사자는 공무직원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공무원 대비 95% 이상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걸 자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잘했다고. 그래서 사측이 원래 해야 됐을 부분이다. 그렇다고 여기 뭐 노동조합이 있어서 막 뭐 투쟁해서 그렇게 해낸 거냐?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 체계를 잘 만든다는 건 사실 사측이 했어야 될 자신의 본신의 어떤 그 역할인데 그걸 하지 않았다는 건 직무유기죠.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기간의 교섭이 얼마나 사측이 부끄러워해야 할 것인지 잘 드러내 주는 것이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시설 종사자와 공무원 간의 비교 직급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쭉 아래로 내려오면 관리직 기능직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5급도 있고 뭐 있는데 아래쪽이 굳이 보면 이제 공무직원들 대부분의 공무직원들의 얘기인데 보시면 관리직 기능직도 9급에 96%, 93%로 하라고 하는 기준을 내려준 거예요. 예. 이게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하면은 페널티를 먹게 되어 있다. 사회복지시설이.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수당 지급 기준도 보실까요? 우리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 명절 휴가비 보십시오. 기본급의 120%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설과 추석 그래서 지급 시기마다 60%씩 준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 요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정리를 했다는 거죠. 요거는 역시나 이제 좀 뒤에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인건비 지급 기준이에요. 보면 빨간색으로 네모쳐져 있는 호봉 1호봉의 관리직 기능직 보면 기본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으로 넣은 거죠. 우리랑 다르죠. 그래서 31호봉까지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부치모 경력 기준 역시 보면 경력도 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거의 공무원들 인정해 주듯이 인정해 주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건 사측이 애초에 했어야 될 부분인데 안 하고 있는 거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우리가 과한 요구를 했다거나 이런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보면 노동법률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낸 기사예요. 그 월간으로 이렇게 나오는 잡지인데 그 최근에 임금체계 개편 논의 이런 걸 바라보면서 했었던 얘기인데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칠게 말하면 개별 기업의 입장에서 효율적인 임금 체계라고 하는 것은 숙련된 근로자의 이직을 막는 동시에 양질의 근로를 채용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동기부여할 수 있는 임금 체계일 것이다. 그러니까 사측의 입장에서 임금 체계를 잘 만드는 것이다. 이유는 뭐예요? 동기부여를 하고, 그죠? 이직을 막고 좋은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는 목적으로 사측이 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얘기를 문제 제기하는 거죠. 우리의 임금 체계는 그러면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동기부여할 수 있는 임금 체계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의 임금 체계와 지금의 임금 수준을 보면서 뭔가 동기가 부여되고 좀 더 열심히 일해야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십니까? 안 드시죠? 오히려 아니 우리 동료들이 막 일하다가 폐암에 걸려서 사망을 하고 있고 산재가 발생하고 있고 뭔가 갖은 어떤 잡무와 이런 업무들 때문에 골치가 아픈데 왜 우리에게는 이렇게 저임금을 주고 있는가? 아니면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공무원 정규직 교사나 공무원들은 말도 안 되게 저런 임금을 받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차별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근속이 오래될수록 거의 50%밖에 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은 왜 이렇게 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과 불만이 더 많죠. 그럼 이것을 막기 위해서 사측이 했어야 될 게 합리적인 임금체계를 만드는 것이고, 최근에 보면 급식실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 신규 입사자들이 다 미달 사태가 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임금 수준 자체가 하는 일 대비 너무 낮기 때문인 거거든요. 근데 이런 사실에 대해서 사측이 뭔가 교육의 책임을 지면 온전히 좋은 노동자들이 올 수 있도록 급여책이나 이런 걸 손볼 생각은 안 하고 저임금에 묶어두려고 한다는 거고, 얼마 되지 않는 노동자들로 어려운 이 급식 환경을 계속 이겨내게 하고, 오히려 무슨 뭐 방학 중 급식을 한다느니 아침 급식을 한다느니 카페테리아식을 한다느니 이런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들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측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다음은 이 변화된 현실을 거부하고 있다, 사측이. 그리고 우리의 어떤 임금체계 자체가 주먹구구식 임금체계라는 겁니다. 보시는 표는 2020년 서울 환경미화원 호봉표예요. 한 10년 차 정도로 볼까요? 총괄하면 연봉이 한 5천 정도 되죠. 월 평균 임금은 421만 원 정도 됩니다. 그죠? 10년 차 그 주황색 보면 기본급이 211만 원이죠. 기말 수당이라고 하는 게 있고, 명절 휴가비는 110%를 받고 있습니다. 체력 단련비를 또 주고 있고, 정근 수당도 주고 있죠. 그러니까 수준이 지금 한 5천 정도 되는데, 그러면 뭐 비슷한 일을 하는 우리 미화 선생님들은 그러면 얼마를 받고 계신가는 거예요. 아니면 미화가 아니어도 공무직원들, 다른 우리 직종들에 계신 분들은 10년 차인데 얼마나 받고 있냐에 대한 문제죠. 이 문제 제기를 교육청 교섭에서 했더니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아, 그분들이 하는 청소와 우리 학교에서 하는 청소는 다르다 이거예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됩니다. 뭐 구구절절하게 설명할 필요도 없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 이 표들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미 학교를 제외한 다른 공무직원들은 어느 정도의 수준과 어떤 체계로 임금을 받고 있는지를 같이 보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이 변화됐는데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아까 보여드렸던 이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 기준 보면, 다시 보시면 이 호봉이 31호봉까지 있고요. 그리고 쭉 그 기본급에 호봉이,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이제 근속이죠. 근속이 포함되어서 호봉으로 기본급이 딱 책정이 된 거예요. 그리고 1호봉은 최저임금 수준인 겁니다. 10년 차를 볼까요? 그러면 25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전체 임금 수준을 정규직의 95% 수준으로 맞춘다는 걸 자랑하듯이 내놨던 그 보고서의 구체적인 내용인 거예요. 인건비 지급 기준이. 수당 지급 기준도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수당, 시간의 근무 수당인데 명절 휴가비 보면 기본급의 120%. 그렇죠? 지급 대상은 정규 직원들에 대해서 기본급의 120% 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저 표대로 보면 기본급 저기가 있으면 이제 기능직이 10년 차가 243만 원인데요. 저게 120%면 얼마 정도 될까요? 한 230만 원에다가 한 280만 원 정도 받겠네요. 그죠? 명절 수당을. 그러니까 저렇게들 받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에 한 반 정도 받고 있는 거죠. 또 하나, 외적인 변화, 그러니까 공무직원들, 다른 그 지자체나 이런 공무직원들의 임금 수준이 하나의 어떤 시대 변화와 세상이 변한 거라면 우리도 바뀌었다는 거죠. 우리는 더 이상 지난날의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 10년은 어땠습니까? 우리는 유령이 아니다. 우린 그림자가 아니다. 우리도 있다. 이런 존재를 인정하는 과정이었죠. 그런 투쟁을 했었고, 우리 인정해달라. 그러면 이후 10년은 어떻게 가야 되냐? 교육의 주체로 인정받아야 된다. 온전히. 왜 그런 거 하니? 볼까요? 2022년 교육감 후보들의 대표 공약이에요. 제 위에 뭐가 있어요? 학교 급식과 교육복지 내용이 있죠. 초등생 아침 급식. 경기와 인천에서 낸 겁니다. 그리고 뭐 채식급식의 선택권 보장. 자, 채식급식 선택권 보장이라고 하는 건 그만큼 다양한 메뉴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의미죠. 그건 누가 합니까? 다 우리가 하죠.
그럼 서울, 경기, 광주, 울산 이렇게 공약으로 냈었던 거예요. 간식도 제공해야 되고 유초등생 간식 제공 이건 뭐 누가 합니까? 또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좀 밑에 보면 학교 돌봄 또 나와 있죠. 초등 돌봄 운영 시간 몇 시요? 오후 8시까지. 요새 국민의힘에서 그 플랜카드 다 붙여놓은 거 보셨죠? 2023년 초등 돌봄 8시까지. 뭐 본인들이 국회의원들이 와서 봐주나요, 애들? 아니면 뭐 비서관들이 와서 봐주세요? 누가 봅니까? 우리가 봐야 돼요. 초등부의 전담사들이 봐야 되는데 당사자들은 일절 협의도 없이 논의도 없이 초등돌봄 교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 이런 얘기도 합니까? 안 하죠. 하라면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건 교육감들이 실제 주요한 공약으로 내건 공약들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우리라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교육제도를 어떻게 하고 이런 건 대부분 이제 선생님들이 해야 될 일들이었다면 물론 지금도 교육 분야에서의 공약과 변화될 부분이 있죠. 근데 대표적으로 내세우고 학부모들에게 내세우는 공약의 핵심적으로 하는 내용과 그 일을 하는 건 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학교의 역할이 변했다는 거거든요. 공약을 그렇게 내고 있으니까요.